대학신문 기사를 눈으로 읽는 것이 귀찮다면 기사를 쓴 기자에게 귀로 직접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대학기자 시그널에서 기자를 직접 만나봅니다. 성대신문 손재원 기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신문 사회부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손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재원 기자에게 오늘 소개받을 기사는 성대신문 1680호 7면 사회면에 실린 5월에 새겨진 기억, 5월의 역사로 남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5월에 광주 전남도청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고요? 어떤 전시회였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현재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먼 소프 특별전은 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였던 노먼 소프가 기증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특별전입니다. 노먼 소프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 머무르면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물론이고 그들과 대치하는 계엄군의 모습까지 필름에 담았는데요. 이 사진들을 인화해서 처음 공개하는 특별전입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당시 사용했던 카메라와 외신 기자용 프레스증, 노먼 소프가 남긴 메모 등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전이 특별히 더 주목을 받았던 건 5월 27일 새벽 옛 전남도청의 진압 직후 모습이 최초로 공개가 됐기 때문인데요. 도청 안에서 사망한 시민군들이 최후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시민군들이 사망 직후 모습을 담은 것이라 눈으로 보기에 조금 처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인터뷰했던 해설사분이 말씀에 따르면 이 사진을 직접 인화하지는 못했고 유가족들이 동의를 구해서 영상으로만 제작해 별도 상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전을 방문하시면 사진 외에도 별도 상영실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큰 역할을 했던 곳이 전남도청 말고도 전일빌딩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에 얽힌 이야기도 좀 들려주실까요? 네, 전일빌딩의 현재 명칭은 전일빌딩 245로 당시 총탄 사격의 흔적이 245개 발견되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광주 시내에 높은 건물이 굉장히 많지만 1980년 당시에는 광주 시가지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10층에 남은 탄은이 헬기 사격의 주요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10층보다 더 높은 곳에서 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탄의 각도가 관찰이 되기 때문이고요. 9층까지는 새롭게 단장한 문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 비해 10층은 이제 창문 쪽의 일부가 그대로 당시 모습을 재현해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과 기둥에 남은 탄흔을 방문객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1980년 당시 전일빌딩은 시민군이 저항한 장소이기도 했고 계엄군이 27일 새벽에 역시 진압작전을 벌이기도 했던 민주화운동의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전일빌딩 이사호 9층에서 당시 광주와 전라 지역의 취재기자들이 남긴 사진과 기자 수첩 등을 전시하고 있고요. 10층에서는 기념관의 상설 정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10층에 들어오시면 관람객을 향해 곧장 날아오는 탄환 형태의 설치 전시물이 있는데 이혜경 작가가 제작한 민주의 탄환이라는 작품으로 그 뒤에 걸린 정영창 작가의 검은 하늘 그날 전일빌딩과 함께 관람객에게 전일빌딩과 탄환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네,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관에도 다녀오셨다고요? 그곳에서는 어떤 기록을 볼 수 있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당시 광주의 기억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둔 곳입니다. 기사에 다 쓰지 못했던 내용이 많은데 일단 1층에 들어가면 당시에 이제 총알에 맞아서 금이 가고 깨진 광주은행 유리창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안에 들어가면 시민들이 직접 남긴 기록과 당시 증언이 다양한 형태로 보관되어 있고요. 특히 사망한 시민들의 이름과 나이,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한 전시물도 따로 있습니다. 길에서 사망한 시민들의 흔적을 운동화로 재현하거나 희생된 아이와 청소년들이 사진을 따로 보관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첫 희생자의 기록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시간순에 따라서 상세히 보관되어 있고요.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정부 기록,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 기록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1980년 5월에 광주 시민들이 작성한 일기가 여러 편 보관되어 있고 대부분은 시민 기증품입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홍성담 작가의 5월 판화집도 별도로 전시 중입니다.
네, 이번 취재를 위해서 광주의 이곳 저곳을 방문하셨잖아요. 현재 광주의 모습에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광주를 지나친 적은 많았는데 직접 도시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내려갔을 때 날이 너무 더워서 시가지까지 이동하는 과정도 좀 힘들었고, 금남로에 도착했을 때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한산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크게 기억에 남았던 걸 하나 고르라면 옛 전남도청 앞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응원하는 광주 시민들의 메시지를 발견했을 때인데요. 이 도시가 1980년 5월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만큼 2021년 5월에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금남로 일대에서 1980년 5월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고 전일 빌딩에만 올라가도 깨진 유리창을 고스란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현재의 미얀마에 대한 연대가 보였고 또 전일 빌딩 이사오는 옛 1980년의 흔적만큼이나 현재 이루어지는 문화 행사와 다양한 시민들을 위해 개방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시민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살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광주가 단순히 옛날의 기억, 그 과거에만 갇혀 있는 도시가 아니라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짚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은 아마 개인에 따라 또 어떤 단체나 도시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하나의 굉장히 긍정적인 예시를 엿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손재원 기자 주변 사람들이나 또 성균관대 학생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어 친구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 본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예전에 같이 사학과에 가고 싶어 했던 친구들하고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 너무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때는 아마 이제 1980년 5 월이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희생인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성대신문 사회부 기자들과도 이제 관련 피드백을 주고받았는데 잊지 않아야 하는 역사, 기억해야 하는 역사라는 게 저희들이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아무래도 저희 학교도 서울에 있다 보니 기자들이 이제 광주를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다들 내려가서 관련 사적지를 둘러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나눠 보자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어쩌면 젊은 세대들에게 까마득히 먼 옛날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의 세대가 광주를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세요? 저는 저와 비슷하게 이제 20 대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 광주를 우리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은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좀 더 올라가면 아마 조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지만요.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 쓰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그래서 광주 역시 그냥 우리 도시이고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특별히 기억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억하지 않을 이유도 또 없을 것이고요. 이 노먼 소프가 자기 필름을 기증하면서 밝힌 기증 취지에 굉장히 비슷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앞 세대가 자유선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지금의 젊은 세대가 배우고 감사하길 바란다고 그런 말을 남겼는데 지금처럼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고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끊임없이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야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또 반복되지 않을 것이고 그거랑 유사한 사건도 더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 출연 소감이나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인터뷰를 해본 적은 몇 번 있는데 이렇게 인터뷰가 되는 건 처음이라 제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이제 보시게 될 다른 분들이 저희 성대신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인 기사가 많기 때문에 한 번쯤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다른 기사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이야기를 전해주신 손재원 기자에게 감사 인사 전하면서 오늘 대학기자 시그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